안녕하세요, 공개입니다. 여러분, 정제 식용유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식용유에서 정제라는 뜻과 행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기름들이 코로나보다 훨씬 안 좋고 흡연보다도 60배 안 좋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름은 독극물 그 자체입니다. 저도 평생 동안 이 기름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고 건강했고 또 부모님이 쓰시던 식용유였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당장 부엌에서 이 기름들을 버리실 수 있도록 이 정제된 씨앗 기름이 얼마나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정제 식용유에 대해 제가 읽은 책 2권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820년대부터 1920년은 전 세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동안 먹었던 동물성 지방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기는 어려웠기에 식물성 지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콩이나 옥수수 등의 식물은 가루로 만들어내도 기름을 쉽게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먼저 재료가 되는 콩이나 옥수수 씨앗, 나무 열매를 기계로 으깹니다. 여기에 석유에서 추출한 핵산을 넣어 기름을 빼내는 것입니다. 핵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산은 바로 등유입니다. 자동차 용품점에서 파는 브레이크 클리너의 주성분입니다. 이러한 가열 처리 공정으로 하이드롯과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데 이것은 세포막을 부식시키는 독극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물성 기름들은 정제유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즉 석유를 뽑아내는 것과 비슷한 절차로 화학연료를 넣고 기계를 동원하여 안 나오는 기름을 억지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제유들을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후라이팬에서 열을 가해 달구며 하이드록시노네랄이라는 이름의 독극물이 생기며 이는 동맥경화와 뇌졸중,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이드록은 기억과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서 탄생한 아이의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경세포도 서서히 죽여갑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서서히 죽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2024년 현재 우리의 의학은 정말 1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어린아이의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 또 청소년의 우울증, 나아가 성인의 건망증과 치매, 당뇨, 심장병 등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째서 100년 전 의학이 발달하기 전보다 이런 질병들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모든 현대 질병의 증가가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쓰고 먹는 이 기름들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정제된 씨앗 기름들은 주로 오메가6 지방산에 풍부한데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미 오메가6 섭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섭취하면 오메가6가 더 많아져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름들은 이 기름의 지방산 구조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산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생성하여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정제유는 생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제유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이권과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약 100년 전부터 이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좋다는 착각을 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에 8명이 찍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8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략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억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등은 거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도 책에서 다들 언급하고 넘어가는데요. 재배한 씨앗, 열매를 수확한 후 빠른 시간 내에 기계로 압착해 짜내어 산지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의 기름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은 유통기한이 반년 이내로 짧은데요. 유통기한이 짧은 기름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름들은 생선이나 채소와 마찬가지로 신성식품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선식품은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름도 짜낸 뒤에 빨리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기름의 대표적인 예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추출 과정에서는 고열 처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름에는 몸에 좋은 영양분이 남아있으며 하이드록이나 트랜스 지방 같은 신경 독극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즉 만들자마자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 아닌 퓨어 올리브유나 그거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올리브유들은 정제유와 똑같이 가열 처리하거나 화학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억지로 기름을 짜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올리브유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1980년 미국 보건부와 농무부가 발표한 국민 식생활 지침 6개 중 세 번째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지나친 섭취를 피하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고 동물성 기름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상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고체이기에 누가 봐도 먹으면 혈관에 끼어서 혈액의 흐름을 막을 것 같았습니다. 반면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라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제 씨앗 기름은 쉽게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불에서 요리하거나 장시간 방치했을 때 쉽게 산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은 오메가6라고 불리우는 리놀레산이 엄청나게 많고 이 리놀레산이 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리놀레산이 망쳐놓은 우리의 세포를 돌려놓는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과자 한 봉지를 사준다고 해도 우리 아이는 이 리놀레산이 많은 정제 식용유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4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칼칼한 참치 김치찌개를 해먹으면 그 참치에 있던 기름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는데 4년, 많게는 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독극물을 먹으면서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독극물을 먹자마자 우리에게 바로 병이 생기거나 죽지 않아서입니다. 이 기름들의 독성이 만성질환으로 나타나고 또 그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이르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동안 이 기름의 유해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 아니 나아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독기름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집안에서 싹 없애야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정제된 씨앗 기름인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같은 기름들만 부엌에서 내보내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공부를 할수록 이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인 모든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배달 음식들도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은 공장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각종 유독 화학 물질을 뒤집어 쓰고 나온 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들은 적게 먹는다고 몸 안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또 같이 먹으면 중화되는 그런 제품들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쳤던 것 설탕? 아니었습니다. 탄수화물?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정제된 씨앗 기름과 이것으로 만든 음식들이 우리의 건강을 소리 소문 없이 망가지게 하고 있던 주범이었습니다. 다들 이 영상이 끝나고 이 기름과 기름이 들어간 제품들을 집안에서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순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